김민재 한국인의 겸손 유럽인의 리더십 합쳐진 괴물 바이에른 뮌헨 데뷔에서 보인 완벽 센터백 성격. 토마스 밀러와 조슈아 키미히가 한 달 넘게 옆에서 본 김민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민재는 지난달 중순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했다.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이탈리아 세리에 A를 넘어 유럽에서 주목받는 센터백으로 떠오른 김민재는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뮌헨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한 시즌 만에 나폴리를 떠났다. 뮌헨은 김민재가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국내에 있던 상황에도 김민재의 해외 에이전트와 협상을 이어갔고, 뮌헨의 토마스 투엘 감독은 김민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김민재를 설득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짧은 휴가를 보낸 김민재는 뮌헨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했다. 한 달 정도 훈련하지 못했던 탓에 떨어진 컨디션을 하루빨리 끌어올리겠다는 김민재의 생각이었다. 그 덕에 김민재는 처음부터 뮌헨 구성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경기에도 나섰다. 김민재는 뮌헨의 일본 투어 당시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친선 경기에 출전해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RB 라이프치히와의 독일 슈퍼컵에 출전해 공식전에 데뷔했고, 베르더 브레멘과의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전에도 나섰다.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김민재다. 내부적으로도 선수들과 친해진 모양새다. 독일 매체 원풋볼은 밀러와 키미히가 신입생 김민재에 대해 극찬을 남겼다 라며 김민재에 대한 두 선수들의 평가를 전했다. 밀러는 뮌헨의 리빙 레전드, 키미히는 뮌헨이 자랑하는 멀티플레이어다. 두 선수들 모두 뮌헨의 주장단으로 최근 진행한 레더오젠 촬영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밀러는 김민재는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이다. 경기장에서는 엄격하지만 밖에서는 매우 친절하다. 김민재와 보낸 날들이 정말 즐거웠다 라고 말했다. 키미히는 김민재는 엄청 재밌는 사람이다. 라커룸에서는 조용한 편이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면 잘 웃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경기장에서는 차분해진다. 김민재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 김민재로 부족한가요? 뮌헨 190cm 21세 독일 대표팀 센터백 영입 추진. 누구? 올 시즌을 앞두고 센터백 김민재를 영입한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바이에른 뮌헨은 또 한 명이 센터백 영입을 앞두고 있다. 김민재와 마타이스 데 리흐트, 그리고 다요 우파메카노까지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은 3명이다. 김민재 영입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김민재는 베르더 브레멘과 독일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서 선발 출전에 든든한 모습을 보였다.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췄다. 김민재가 버틴 바이에른 뮌헨은 무실점을 기록했고 4골을 터뜨리며 4에서 0대승을 일궈냈다. 종아리 부상 후유증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리흐트를 대신해 김민재가 수비의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현지 언론들은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1인자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투엘 감독은 3명 모두 수준 높은 선수들이다. 김민재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매우 지배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파메카노는 프리시즌 내내 활용을 해봤다. 데 리흐트는 부상에서 돌아와야 한다. 나의 소원은 많은 변화가 없는 견고한 포백을 찾는 것 이라고 3명을 평가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상급 팀은 최소 센터백 4명을 보유하고 있다. 리그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FA컵 등 많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넉넉한 백업 자원이 필요하다. 강팀일수록 서브 자원의 퀄리티가 높다. 바이에른 뮌헨도 남은 센터백 한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더욱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린 자원이 바이에른 뮌헨 레이더에 잡혔다. 바로 사우스햄튼의 센터백 아르멜 벨라쿠차프다. 그는 21세 신성으로 190cm의 장신을 지난 시즌 보움에서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했다. 리그 24경기에 출전했다. 어린 나이에 독일 대표팀의 부름을 받기도 한 미래 유망한 수비수다.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이 2부 리그로 강등돼 벨라 코차프는 이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바이에른 뮌헨이 벨라 코차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2부 리그로 강등된 사우스햄튼은 선수들을 매각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고 매각 후보가 벨라 코차프다고 보도했다. 이어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영입으로 수비를 강화했다. 벨라 코차프 영입은 젊음에 대한 투자를 대표할 것이다. 또 재능 있는 센터백 벨라 코차프는 빠르게 정착해 바이에른 뮌헨 수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라 코차프를 붙잡기 위해서는 리그 최대 라이벌 도르트문트와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데일리 메일은 도르트문트 역시 벨라 코차프에 관심이 크다. 도르트문트는 이미 벨라 코차프 영입을 위해 협상 중에 있다. 바이에른 뮌헨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두 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독일의 아울레언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벨라 코차프 영입을 매우 원하고 있다. 도르트문트의 벨라 코차프 영입 계획을 바이에른 뮌헨이 방해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벨라 코차프 영입을 위해 사우스햄튼에 문의를 한 상태다. 이적료는 2천만 유로, 287억 원 정도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벨라 코차프가 주전 경쟁이 아닌 백업 멤버로 합류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 매체는 김민재, 데리흐트, 우파메카노 등 세계적 수준의 센터백 3명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21세의 벨라 코차프는 바이에른 뮌헨의 미래를 위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3. 그저 경이롭다. 류현진 재계약 여론 슬금슬금. 연간 1,000만 달러 기본으로 깔고 간다. 토론토는 최근 3년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최강의 선발 로테이션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야수 쪽에서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보비셋을 필두로 한 젊은 유망주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이에 항상 문제였던 선발진을 보강해 보조를 맞추고자 했다. 목표는 지구 우승이었다. 팀의 부재했던 에이스감을 찾아 나선 토론토는 2020년 시즌을 앞두고 류현진과 4년 8천만 달러, 약 1,071억 원에 계약해 목마름을 해결했다. 실제 류현진은 2020년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아메리칸 리그 4위 영상 투표에서 3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했다. 류현진으로 에이스의 맛을 실감한 토론토는 더 적극적으로 로테이션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많은 돈을 쓰며 이제는 정상급 선발진을 구축했다. 토론토는 2021년 호세 베리오스를 트레이드로 영입한 뒤 7년 1억 3,100만 달러에 연장 계약했다. 2022년 시즌을 앞두고는 케빈 가우스먼 5년 1억 1,000만 달러, 기쿠치 유세이 3년 3,600만 달러를 동시에 영입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는 크리스 베싯 3년 6,300만 달러까지 추가해 로테이션을 완성했다. 자체적으로 육성한 알렉 마너와 팔꿈치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류현진까지 포함해 최근에는 한시적으로 6인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했다. 그런 토론토 선발진은 시즌 초반 부침을 이겨내고 최근에는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발진으로 거듭났다. 류현진의 복귀가 그 중심에 있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 토미존 서저리를 받고 전력에서 이탈했던 류현진은 각고의 노력 끝에 재활 기간을 당기며 복귀에 성공했다. 아직 페스트볼 구속이 정상은 아니지만 다양한 구종과 노련함으로 무장한 류현진에게 큰 장애는 되지 않는다. 성적이 증명한다. 류현진은 첫 4경기에서 19이닝을 던지며 2승 1패 평균 자책점 1.89의 빼어난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운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피안타율은 0.14, 이닝당 출루 허용수는 1.05에 불과하다. 아직 4경기 표본이기는 하지만 향후 성적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평균 타구 속도는 86.8마일, 139.7km로 전성기로 기억되는 2019년 86.6마일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성공적인 복귀를 예감하자 재구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마노아를 트리플 A로 보내 조정할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올 시즌을 끝으로 토론토와 4년 계약이 끝나는 류현진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경쟁력을 뚜렷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그를 괴롭혔던 팔꿈치 통증은 말끔하게 해결됐다. 아마도 토론토는 류현진의 계약이 끝나면 아름다운 작별을 생각했을 것이다. 현재 류현진을 제외한 나머지 선발 5명은 2024년에도 토론토와 보장 계약이 되어 있다. 메이저리그는 기본 5인 선발 로테이션을 기준으로 한다. 필요할 때 마이너리그에서 유망주 투수들을 올릴 자리도 마련해야 한다. 내년 37세가 되는 류현진이 정의 1순위처럼 보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캐나다 스포츠 네트워크이자 토론토 구단 주간 방송사인 스포츠네디 팟캐스트 프로그램 블루제이스 토크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 블루제이스 토크는 21일 한국 시간 류현진이 신시내티전에서 시즌 2승째를 거둔 뒤 정규 프로그램에서 수술 이후 류현진의 회복세는 정말 놀랍다. 토미존 수술 이후 정교함은 가장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류현진의 첫 4경기 등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뽑았다. 블루제이스 토크는 신시내티 타자들이 하루 종일 류현진의 공만 쫓아다녔다면서 그저 경이로워 보였다고 총평했다. 이어 4경기 표본이 비교적 작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너무 훌륭했다.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하길 바랄 뿐이라며 토론토는 선발 깊이가 부족하고 류현진은 부활했다. 오프시즌에 1년 혹은 상호 옵션 조항이 들어간 1+1년 옵션으로 그를 다시 데려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까?고 화두를 던졌다. 블루제이스 토크는 토론토가 계약이 끝난 선수를 되게 잘 잡지 않았던 역사를 환기시키면서도 36세의 투수를 활용할 만한 다른 팀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토론토는 그를 로테이션의 깊이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노아가 돌아오면 5인 로테이션이 설정되지만 6인이 교대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마노아에게 여유를 말할 수 있다. 내년이 너무 멀기는 하지만 류현진이 토론토로 돌아온다고 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토론토가 류현진을 잡지 않더라도 시장의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20년 시즌을 앞두고 맺은 규모의 계약은 불가능하다. 류현진은 그 사이 4살을 더 먹었고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는 노련한 4에서 5 선발을 찾는 수요가 항상 있다. 그것이 좌완이라면 더 그렇다. 류현진은 우승 도전팀이 아니라면 3선발도 충분히 가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